씨도 인증하시고. 네, 저희 심은경 배우님부터 오늘 영화 봐주신 기자님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플러스에 출연하는 심은경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킬러스의 첫 번째 에피소드 변신을 연출한 김종만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에피소드 업적인 연출한 이번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영화계 독보적인 하춘핑 황입니다. 더 플러스에서는 세 번째 에피소드인 모두가를 기다린 날을 연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킬러스의 네 번째 에피소드 구성영화를 연출한 이명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앉으신 순서가 오늘 영화 보신 작품 순서대로이고요. 저희 기자님도 질문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프로젝트의 기획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이명세 감독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셨을 때 감독님들과 배우분들은 어떻게 느끼셨고 어떻게 또 수락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창작자들의 꿈이겠지만 저도 영화 감독으로서 지속 가능한 영화 작업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자본도 독립되고 창작의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러면서도 창작과 자본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오랜 꿈이 있었었죠. 그래서 어떤 더 킬러스, 어니스트 해밍의 더 킬러스를 모티브로 해서 가장 장르적이고 감독들이 각자 다른 색깔, 다른 얘기, 다른 컬러로서 보여줘서 한 편의 영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어니스트 해밍의 더 킬러스가 아닐까. 그리고 더 킬러스가 갖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분위기도 잘 맞아 떨어질 것 같아서 우리 이제 네 분의 감독들을 모셨고 또 기꺼이 달려와줘서 이번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예. 이명세 감독님은 뭐 저희 학창 시절부터 저희가 이명세 감독님 영화를 보고 자랐고 많은 영향을 받았고, 지금 이제는 정말 이명세 감독님을 존경하는 선배님이자 경애하는 친구로서 전화를 받았을 때 무척 기뻤고, 이 아이디어 컨셉이나 이 프로젝트 내용 자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감독님들하고 저도 같이 껴서 굉장히 다른 색깔들을 낼 수 있는, 다시 오지 못할 것 같았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거의 영화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명세 감독님 영화를 보고 자랐는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팬이었고, 영화인 이전에 관객으로서도 팬이었고, 이런 작품에 제안을 주신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한 일이고 꼭 이제 참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저도 물론 이제 어쨌든 이명세 감독님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큰 매력을 느꼈어요. 옆에서 이명세 감독님 영화 찍는 거를 보고 싶어서 그러기도 했고, 근데 처음에는 우리 여러분 얘기했었지만 이렇게 만났을 때 이 프로젝트를 논의하면서 이게 만들어질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가끔 만나서 술 먹는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또 이제 같이 작업을 하게 됐고, 또 이 영화 이제 그 총괄 크리에이터인 이명세 감독님이 해밍웨이 살인자들이라는 모티브와 에드워드 호퍼바와 또 심은경 배우와 이 중심의 어떤 그런 유기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주시면서 그걸 가지고 좀 즐겁게 작업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은경 배우님도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떠셨는지와 함께. 네, 이전부터 감독님하고 이제 인연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더 킬러스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연락을 주셔서 정말 그 순간이 아직도 꿈만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감독님 영화를 처음 접한 게 중학생 때 M이라는 영화였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인정사정 볼 것 없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감독님과의 작업을 내가 할 수 있다니 너무 영광이고 꿈만 같다. 그래서 처음 사실 제안받았던 작품은 더 킬러스 안에서 이제 무성 영화였는데, 이게 다른 감독님들도 이제 역할을 좀 제안을 주시게 돼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좀 다 전 영화에 출연을 하게 돼서 정말 충무로에 정말 유명한 감독님들이신데 이렇게 같이 한 프로젝트에서 만나게 될 수 있고, 또 다양한 장르 영화여서 저한테는 너무나 뜻깊고 도전이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기자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이 마이크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입니다. 우선 이 단편 자체를 그러니까 또 왜 하필 해밍웨이고 이 단편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각 감독님들이 이제 이 원전을 읽고 굉장히 색깔이 다른 이야기를 만드셨는데 좀 어떤 부분에 재미를 느끼고 이야기를 확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작품을 결정하게 된 것은 뭐 앞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그러니까 창작과 자본이 윈윈할 수 있는 장르적인 힘도 갖고 있고 좀 창작에서 좀 많은 열린 공간이 있는 그리고 그때 그 해밍웨이가 1930년도에 이 소설을 썼을 때 그 분위기와 이 영화를 기획할 때 어떤 분위기, 그래서 어떤 우리가 네 편의 다른 영화겠지만 한 편 같은 영화의 느낌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더 킬러스, 어니스트 해밍웨이 더 킬러스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6명의 감독이 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감독님이 해밍웨이의 킬러스를 각색을 6명의 감독이 해서 해보는 건 어떠냐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근데 저희들은 약간 아무리 이제 바리에이션을 다르게 줘도 6개의 같은 내용을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모티브만 가져와서 각자 거기서 어떤 모티브를 가져올 것인가. 어쨌든 여기에 살인자라는 게 나오니까 살인자와 그 타겟이 되고, 또 누군가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한정적인 공간을 이용하고, 또 저마다 생각하는 또 그 해밍웨이 단편의 좀 장점들을 생각해가면서 작업을 했더니 훨씬 더 좀 자유로우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이 모이는 그런 프로젝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감독들마다 그 해밍웨이 소설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는지는 이면서 감독님께서 굉장히 어떤 자율성을 많이 열어주셨고, 그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소설이 뭔가 일이 벌어질 것처럼 뭔가 모두를 잡고 이제 좀 그 멋있게 상황이 펼쳐지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죽이지 않고 뭔가 이제 좀 심심하게 끝나는 그런 소설 내용이었는데, 그게 좀 오히려 되게 재밌고 웃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무드를 좀 갖고 와서 어떻게 단편 영화 접목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런 장르 영화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해밍웨이 소설을 읽으면서 뭔가 굉장히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상업적인 결말이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또 그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좀 욕구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고, 그거를 70년대 한국 사회로 옮기면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과 연결이 되면서 나름 좀 뭔가를 좀 심어줘야겠다. 우리 한국 근현대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메타포 같은 것들을 좀 신경을 쓰면서 작품을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그럼 심은경 배우님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네 감독님의 페르소나가 되셔서 네 작품에서 모두 연기를 하셨는데요. 뭔가 특별히 각 캐릭터들을 하시면서 뭐 어려우신 캐릭터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특별히 좀 중점 두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연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이제 다 어려우니까. 예, 근데 이제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느꼈다, 고비를 넘겼다 이런 것보다 정말 즐기면서 촬영을 했어요. 모든 작품 다 이제 지금 4편이지만 이제 공개되지 않은 2편의 영화들도 있었는데 그 모든 현장을 다 즐기면서 재미있게 촬영을 했었고, 연기를 처음 했을 때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연기를 처음 했을 때 긴장도 많이 했지만 연기라는 게 너무 재밌다, 즐겁다, 계속해서 잘 해나가고 싶다라는 감정을 좀 다시금 되찾게 해준 그런 소중한 작품이 제 안에서 좀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각각의 작품을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면 김종환 감독님의 변신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스포일러가 될 수 있지만 제 처음 이제 뱀파이어 역할이기도 했고, 굉장히 또 제가 뱀파이어 역할에 그동안 관심도 많이 있었는데 감독님께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레퍼런스도 많이 보여드렸고, 뭔가 이 뱀파이어 주는 왠지 이런 음악을 들을 것 같다 등등.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 이야기를 되게 항상 잘 들어주시고 은경 씨가 좀 펼치고 싶은 그런 연기를 좀 잘 이렇게 펼쳐봤으면 좋겠다, 그런 배려심에 되게 감동받았던 현장이었었고, 노덕 감독님의 업자들 같은 경우는 더 킬러스 프로젝트에 왜? 더웠다. 노덕 감독님의 노덕 감독님의 업자들이라는 작품은요, 이제 더 킬러스 프로젝트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촬영했던 프랭크인이 됐던 현장이었는데, 지금 방금 장항준 감독님 말씀처럼 폭염이었어요. 폭염 안에서 촬영을 했었고, 그리고 촬영 기간이 길지가 않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이 짧은 40분의 러닝 타임 안에 제가 맡은 역할의 그 소민이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의 바리에이션을 그 증폭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처음에는 대본을 읽고 이 역할 너무 좋다, 이거 한번 도전해봐야지, 되게 즐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이 대본을 읽어가면 갈수록 역할이 되게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짧은 촬영 시간, 그리고 이 러닝 타임 안에 어떻게 이 소민이란 캐릭터를 그 안에 잘 이렇게 도드라지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되게 고민하면서 촬영을 했었고요. 노덕 감독님이 또 많이 이끌어 주셔가지고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들 그를 기다린다, 장항준 감독님 작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월하게 촬영을 마쳤고요. 네, 정말 아주 편안하고 수월했던 현장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무성영화 이명세 감독님 작품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대본을 읽었을 때 저는 계속 항상 이해를 하려고만 했었거든요. 근데 좀 제가 영화를 대하는 방식을 좀 바뀌게 해준 그런 계기가 되주었던 대본이었고 영화였어요. 감독님께서 참 기가 막히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독님 저는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선샤인을 어떻게 연기해야 되는지, 이 친구의 감정이 뭘까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감독님께서는 뭔가 이해를 자꾸만 하려고 하지 말고 느껴보도록 해보라고. 그러면 알 수 있는,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 또 저절로 이해가 되는, 시간이 지나서 이해가 되는 부분
부분들이 있다. 근데 실제로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촬영을 한 5일 정도 했었는데 감독님이 리허설은 필수라고 하셔서 한 일주일 상간을 모든 배우분들과 함께 리허설을 했었고 그 안에서 정말 배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촬영 잘 마쳤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럴드폰 이미지 기자인데요. 먼저 심은경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제 한국 영화는 또 정말 오랜만에 이제 하시게 된 건데 거기에 대한 좀 소감 좀 궁금하고요. 또 임영세 감독님께는 이제 심은경 배우님께 이 프로젝트를 제안하시게 된 이유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심은경 배우님 따르면 원래는 이제 무성 영화만 이제 하기로 된 건데 이제 다른 영화에 다 나오게 된다고 했는데 새 감독님께는 심은경 배우님은 또 모두 다 활용하시게 된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네, 저부터 답변을 하면 되겠죠? 네. 네, 한국에서 사실 계속 활동은 했었어요. 네, 제가 별빛이 내린다라는 2002년도에 이제 촬영 별빛이 내린다라는 영화 작품도 촬영을 했었고 이제 앞으로 또 공개가 될 작품들도 있는데 네, 이제 더 킬러스가 이제 작년에 촬영을 했었고 이맘때쯤에 촬영을 마쳤고 공개를 제일 먼저 이제 하게 된 작품이 됐고요. 예, 그래서 너무 제가 저의 어떤 전환점이 되어준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의 예상보다 빠른 시일에 이렇게 관객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가지고 참 너무 뭐랄까요, 많이 기쁘고 그리고 제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을 드디어 했다라는 꿈을 한 가지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작품이어서 이렇게 좀 여러분 많은 분들 앞에 이렇게 선보이게 돼서 무엇보다 이제 참 행복하고 많이 기쁩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2022년도에 미싱 프로젝트라고 세계 5명의 감독들과 찍은 VR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이 이제 아버지가 사라졌다 했었는데, 그 아버지가 사라졌다는 작품에서 어머니 역할로 캐스팅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심은경 씨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만났을 때 너무 그 전에서도 다른 그 영화를 통해서도 연기를 받고 변신 가능한 많은 폭이 넓은 배우라는 느낌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이 영화 프로젝트에 충분히 그때 제가 못했던 걸 아쉬움을 좀 해소하고 싶어서 프로젝트를 건넸는데 기꺼이 하겠다고 했고, 하는 와중 속에서 이제 다른 감독들이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이 영화가 각기 다른 얘기지만 이게 한 편의 영화처럼 보였으면 좋겠고, 볼 때 좀 관객들이 스스로가 어떤 기승전결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좀 뭔가 열린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 프로젝트가 좀 기존의 어떤 소위 말하는 옴니버스 영화들과 다른 것이 그런 점에서 한 배우가 어떤 반품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심은경 씨가 그런 다른 영화 감독님 될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돼서 이제 감독님들과 얘기하는 와중 속에서 이렇게 프로젝트가 완성된 겁니다. 저는 이제 임영세 감독 그런 이제 프로젝트 진행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와중에 이제 임영세 감독님 작품에 은경 씨가 캐스팅됐다는 소식에 저도 이제 평소에 은경 씨랑 좀 작업을 많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되게 부러웠어요, 그 소식에.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시나리오를 한번 줘보고 싶다, 은경 씨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모두가 약간 열려있었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자.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업자들은 은경 씨와 있는 시작입니다. 저는 또 공교롭게 제가 이제 최근에 낮과 밤은 서로에게라는 영화를 작업하고 있는데 거기에 먼저 심은경 배우한테 캐스팅 제안을 놓은 상태에서 이 작업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라는 것에 이제 매력을 느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 저나 아니 연출자인 저나 아니 연우진 배우나 심은경 배우나 다 각기 전에 해보지 않은 작업으로 변신을 한번 해보는 각자 관심과 취향 안에서 하지만 그런 작업에 대해서 좀 재밌었고, 저한테는 이제 또 심은경 배우가 또 새로웠던 거는 제가 전에 해왔던 또 배우마다 저마다 결이 다르지만 또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하고 연기를 또 잘하는 배우임은 확실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게 열어주고 잘 관찰하고 뭔가 내가 잘 적응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 결과적으로 심은경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고맙게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영화적인 것에 대해서도 어쨌든 배우라는 툴을 이용해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내 뭔가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더 넓어졌구나 이런 기쁨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잘 보셔서 계속 작업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감독들이라면 우리 심은경 배우랑 일하고 싶지 않은 감독들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들 심은경 씨를 이렇게 막 캐스팅을 막 하는 와중에 저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술집 주인 역할 자체가 이 심은경 씨가 나오면 너무 수상해 보여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네, 그래서 그러면 좀 생각을 바꿔야겠다. 심은경 씨를 진짜 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좋은 환경, 에어컨이 있는 환경, 빡빡하지 않은 스케줄, 더위부터 피할 수 있는 이런 최정의 작업 환경도 한번 경험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잡지 표지 모델로 그렇게 캐스팅을 한 것 같습니다. 흔쾌히 해주시고요. 좀 인상 깊은 열연이었습니다. 네, 다음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독님들께 좀 하나, 네, 저 앞쪽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SF탄지 신무진 기자입니다. 임영세 감독님께 무성 영화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앞서 이제 심은경 배우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말고 느껴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관객 입장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솔직히 보면서 좀 많이 난해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메타포가 뭔지, 이제 뭐 앞에 79년도 얘기가 나오는데 관련돼서 어떤 그런 걸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감독님의 의도를 좀 싶습니다. 난해야 되니까 저는 가장 쉽게 만든다고 늘 만드는데 항상 난해하다는 얘기 듣는데, 그러니까 은경 씨한테 그 연기자들한테 제가 이제 연기자들과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늘 좀 연기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뭘까 저는 잘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정사정 볼 거 없다 같은 경우도 아주 쉬운 뭐 심플한 뭐 형사가 범인 쫓는 영화인데 너무 어렵다고 생각. 이게 뭐가 어렵지? 뭐 이것도 이제 킬러들이 와서 뭐 하는 그 난장 소동극인데 뭐가 어렵지? 시나리오 읽고 그 어려움들이 어떤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느낌이 어떤 것인가를 이미지를 좀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심은경 씨가 일주일 동안 연습했다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여기서 저기로 움직이는 거지만 이러이러한 느낌이 있으면 좋겠고, 또한 쓰러질 때도 이러이러한 느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라든지 버스 키튼이라든지 아니면 움직임에 있어서 어떤 느낌들은 자크 다트의 영화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느낌들을,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이 이미지니까 이것이 그 이미지를 좀 재현하려고 하는 데서 그 어려움들이 느껴지지 않는가. 그리고 또 지금 메타포라고 한다면 이건 이미 답이 사실 제목에 있습니다. 무성 영화라는 것이 그 자체가
이 영화가 달려나가는 방향이고 어떤 면에서 중의적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생각하는 저는 늘 그러니까 영화를 영화로 찍는 감독이고 싶다고 늘 얘기하는데 그 영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을 어떤 장르적인 장르 속에 담아서 어떤 그 만들었던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별도로 없으시면 제가 이명세 감독님은 말씀 주셨으니까 새 감독님께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정말 새로운 도전을 세 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번 작품들에서 특별히 내가 도전했던 점 혹은 좀 더 연출해서 유념했던 점에 대해서 각 작품별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제 영화는 평소와 좀 다른 게 있다면 요 테이블 색깔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피가 많이 나오고. 근데 어쨌든 제 취향과 관심 안에서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장르 영화라는 걸로 묶이다 보니까 제가 전에 하던 결과는 조금 다른 작업이 됐고 그래서 또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뭔가 더 좀 새로운 것들을 해본다는 즐거움이 있어서 그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던 거는 저는 이 작업 처음 시작했을 때 약간 환상특급 트와일라이트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좀 장르물들이 있는데 좀 그런 좀 재미와 상상력과 그런 것들을 좀 내 스타일 안에서 좀 녹이면서 그 기억 속에 있던 것들을 한번 꺼집어내서 한번 작업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소설 모티브가 된 해밍웨이 소설을 보면서 79년도로 배경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79년 10월 26일 밤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아주 엄청난 변곡점이 있었던 그날 밤에 우리나라에 있는 어촌의 작은 선술집에서 일어난 일을 좀 빗대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자는 과연 우리의 구원자인가?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저 문을 열고 들어올 저 미지의 누군가는 우리를 압살할 사람인가? 그는 악인인가 선인인가? 그리고 기다리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은 선인인가 악인인가? 그리고 내일 아침은 어떤 세상이 밝아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현대사에서 느꼈던 것들이 해밍웨이의 그 컨셉, 더 킬러스의 컨셉과 조금 어떤 좀 매치를 좀 시켜보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좀 일단 스릴러, 액션 이런 틀에서 좀 풀어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업자들은 어떤 장르적인 도전이라는 의미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명의 사람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앙상블을 저한테 처음 어떤 숙제로서 안겨준 작품이었고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좀 까다롭고 어려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반에 하청 시퀀스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도 있지만은 숲속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공간도 한정적이고 그 안에서 이제 그 4명의 인물들을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흘러가게 만들 것인가가 좀 많이 어려웠던 지점이었는데 사실 그 인물들을 하나하나 그 밸런스 있게 좀 다룬다라는 게 앙상블이라는 다룬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구나를 사실 이번 작품하면서 좀 알게 됐고 사실 그 지점이 업자들을 하면서 제가 얻게 된 가장 큰 경험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인다면 사실 이 각자의 4편의 영화가 있지만 사실 이게 연속되는 한 편의 영화처럼 생각한다면 제가 어떤 그 영화의 어떤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 것도 앞에 있는 어떤 그 해밍웨이적인 어떤 그 시대의 분위기처럼 그 마지막에 어떤 난장과 같은 걸로 되는 그 결론처럼 영화 한 편의 영화처럼 봐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노덕 감독님의 지금 업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으셔서 굉장히 들뜬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기사에 많이 반영해 주시면 노덕 신났다, 노덕 개뽕 해외 영화 제가 가만히 있어도 되죠. 가만히 이상하게 그러세요? 이제 노덕의 시대가 온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심은경 배우님부터 마지막으로 저희 인사 말씀 드리고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6년 만이라고 들었었어요. 이렇게 한국 영화로 이렇게 뵌지. 네, 이렇게 제가 참 의미 있게 생각하는 작품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또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네,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저는 킬러스가 보시는 분들께 프란츠 카프카의 명언처럼 그런 말을 남겼잖아요.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저는 더 킬러스가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어떻게 보면 액션도 찍어보고 현장에 무술 감독이 있는 영화를 처음 찍어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액션 할 때 뭐 어떻게 해야 재밌지 이런 생각하다가 저는 이제 액션보다는 항상 제가 그 전에 했던 것도 서스펜스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서스펜스에 대한 거 액션을 하면 좀 약간 농담 같은 액션을 좀 찍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 우리 심은경 배우 또 연우진 배우와 더불어서 또 많은 스태프들과 되게 즐겁게 놀아볼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어떤 한 작품을 하면은 늘 그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스트레스도 있고 또 상처를 받게 되고 되게 복잡한 감정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킬러스는 거의 즐거움이라는 그 감정을 차지하는 한 95%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됐던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감독님들과 그리고 좋은 배우들과 이렇게 좀 그 영화의 원래 취지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영화에 만드는 기쁨을 다시 한번 알게 된 작품이라서 지금 이 순간까지 킬러스에 가지는 즐거움을 끝까지 가지게 된 이런 작품입니다. 네, 요즘 한국 영화 이렇게 영화의 장르들이 너무 좀 뭔가 고정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곤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근래 하지 않았던 굉장히 새로운 시도이자 용기 있는 시도의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객으로서의 입장으로 이 감독님들과의 전체 영화 통으로 봤을 때 굉장히 다채로운 색감의 영화들이라서 눈과 귀가 그리고 머리가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의미 깊은 작품인 것 같고 이 작품이 부디 손기점을 넘어서 이런 기획들이 앞으로도 용기 있는 기획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노덕 감독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심은경 씨가 6년 만에 이런 자리에 있을 것 같다면 저는 이제 10년 만에 공식적으로 이런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늘에 있는 그 강한수 평론가가 당신은 10년 후에 꼭 영화를 찍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학교에 와서 애들 좀 가르치면서 생활비를 챙기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짜 딱 10년이 돼서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역시 변함없이 저는 가장 쉬운 영화를 만들고 그 창작과 자본의 윈윈을 바랬지만 어렵다고 하는 분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잘 참작해서 다음에는 덜 어렵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장례 정리하고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감독님 배우분들은 이쪽 아래쪽으로 잠시 이동 부탁드릴게요.